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뿌리 채소가 오늘 밤 단 한 번의 식사만으로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35년 동안 노년층 환자만 진료해 온 노후 건강 누림의 신장 전문의 덕터 김약손입니다. 오늘 저는 병원 안에서만 돌던 충격적인 진실, 의사들이 통계와 규정을 핑계로 끝까지 말하지 않는 위험을 여러분께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채소, 특히 땅속에서 자라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는 몸에 좋은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60세를 넘기고 콩팥이 이미 조용히 닳아버린 뒤에는 그 믿음이 도구로 바뀝니다. 겉보기엔 건강식인데 속으로는 칼륨과 노폐물이 콩팥을 압박하며 심장을 조용히 조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전날 밤 푹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팔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걷다가 종아리가 쉽게 땡기고 이유 없이 숨이 짧아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감자나 고구마, 뿌리채소 반찬을 드신 뒤 유난히 손가락이 저리거나 심장이 쿵하고 튀는 느낌, 가슴이 살짝 답답해지는 순간이 스쳐 지나간 적은 없습니까? 만약 이런 작은 이상 신호가 반복되기 시작했다면 절대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냥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콩팥과 심장에 대한 조용한 파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을 하고 비싼 건강보조제를 챙겨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몸이 항상 축 처지고 기운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지쳐버린 콩팥이 더 이상 칼륨과 노폐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익숙한 뿌리 채소 가운데 어떤 7가지가 특히 노년기 콩팥에 치명적인지, 그리고 그중 일부가 단 한 끼만으로도 응급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연장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십시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콩팥과 심장을 지키는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먼저 알려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부터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김약손, 35년 동안 고령 환자만 다뤄온 전문의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예방은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서서히 망가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굳이 겁을 줄 필요가 없다는 듯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경고등을 켜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무너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이미 기능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온 이 작은 필터는 정수기보다도 더 혹독하게 노화됩니다. 실제로 유럽 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콩팥 여과율은 매년 평균 1%씩 감소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 일도 없어 보여도 내부 필터는 이미 좁아지고 딱딱해져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노화된 필터 위에 칼륨이 폭탄처럼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뿌리 채소는 지상 채소보다 칼륨 농도가 3에서 5배 높아 한 번 섭취만으로도 혈중 칼륨이 순식간에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콩팥이 즉시 여분의 칼륨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콩팥은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여과 통로가 좁아져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머물며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부담을 쌓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피곤함, 저림, 가슴 두근거림은 단순한 노화 신호가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에 갑자기 과전류가 들어가면 내부 회로가 한순간에 타버리는 것처럼 노화된 콩팥도 한 번의 식사로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신장센터는 고칼륨 식품을 노년층이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심방세동 위험이 2배까지 상승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먹는 감자 한 조각이 심장의 전기 신호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가 심장 정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숨이 막히고 쓰러지는 그 시작점은 대부분 칼륨 과부하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유, 어쩌면 너무 단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찾을 때쯤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 병원은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응급실로 실려오기 전에, 여러분의 콩팥이 조용히 부서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생명의 경고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칼륨이 어떻게 심장을 흔들고 왜 노년층에게 특히 무서운지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콩팥이 약해진 순간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잔혹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심장이 박동하고 근육이 움직이는 모든 과정은 칼륨의 전기 신호에 의해 조율됩니다. 하지만 콩팥이 그 칼륨을 제때 거르지 못하는 순간 그 유익한 미네랄은 단숨에 독으로 변합니다. 노년층에서 특히 위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칼륨이 쌓여도 몸이 아무런 경고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성이 조용히 올라가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심장은 리듬을 잃고 툭 하고 미끄러지듯 멈출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60세 이상 고칼륨 혈증을 조용한 심장 파괴자라고 부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하루 3끼 중 단 한 끼만 잘못 선택해도 혈중 칼륨이 급상승하고 이때 심장 근육은 전기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진동하듯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근거림, 약한 호흡 곤란, 잠깐의 어지러움, 이런 사소한 변화가 바로 심장이 전신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혈액 속 칼륨이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심장 근육은 수축 타이밍을 잃고 심장의 정의 회로는 마치 단락된 전선처럼 흐트러지며 결국 예고 없이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 원인의 상당수가 만성 콩팥 손상으로 인한 칼륨 축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즉, 심장이 스스로를 잃는 순간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조용히 진행된 콩팥의 붕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피곤함과 저림, 이유 없는 두근거림이 결코 작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왜 칼륨이 이렇게 무섭게 심장을 흔드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콩팥이 무너질 때 가장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이 그 순간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은 말도 없고 변명도 하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통증을 보내는 신경이 거의 없어 손상이 70% 이상 진행돼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피곤함이 조금 늘어나고 손끝이 찌릿하고 밤에 다리가 뭉쳐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콩팥의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에 금이 간 댐처럼 어느 순간 압력이 조금만 더해지면 한 번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쳐버린 필터는 노폐물과 칼륨을 제때 밀어내지 못하고 그 부담은 결국 심장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신장학회에서도 고령자의 피곤함 증가와 말초 저림은 콩팥 기능 저하의 가장 초기 징후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병원 검진에서 특별히 이상 없다고 말하면 안심해버립니다. 그러나 콩팥 질환의 60% 이상은 혈액 검사 수치가 악화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최신 보고입니다. 즉, 검사보다 몸이 먼저 알려주는데 우리가 그 언어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증상은 작고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결과는 항상 크고 갑작스럽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고 신호가 어떻게 실제 사례로 이어지는지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는 수십 년 동안
고령 환자들을 진료하며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바로 내일 아침에도 그대로 반복될 수 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몇 년 전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오후였습니다. 67세의 부산 김정숙 여사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요즘 이상해요. 아침마다 두 손이 저리고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하고 심장이 제 마음대로 뛰어요. 여사님은 처음엔 나이 들어 생긴 흔한 피로 정도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자 불안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듯 식습관부터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것만 골라 먹어요. 아침마다 구운 고구마 하나, 당근 비트 주스 한 잔은 꼭 마셔요.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잖아요. 자신 있게 말하는 그 표정, 저는 그 순간 이미 위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대답이었고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빠지는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는 뿌리채소 주스, 그 믿음이 노화된 콩팥에게는 독이 되어 심장을 흔드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사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뿌리채소 주스는 칼륨이 혈액으로 한 번에 밀려 들어가 콩팥이 처리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세계신장연맹에서도 노년층의 아침 고칼륨 섭취는 급성 부정맥 위험을 높인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사님의 증상은 전형적이었습니다. 손저림,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아침 피로감. 이 모두가 칼륨 과부하가 심장을 흔들기 직전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검사 결과를 통해 그 신호의 정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뒤흔들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됩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온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김정숙 여사님의 혈중 칼륨 수치는 6.4. 이는 정상 상한의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심장이 언제든 예고 없이 멈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결과지를 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숨이 막히거나 잠든 사이 부정맥이 폭발해 돌연사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사님은 믿기 어렵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선생님. 저는 좋은 것만 먹었는데요. 고구마도 몸에 좋다고 하고 당근 비트 주스도 피를 맑게 해준다잖아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건강식이라는 믿음이 콩팥이 이미 감당하지 못하는 칼륨을 매일 반복해서 공복 상태에서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 신장학회는 이를 두고 노년층 건강식 착시 현상이라고 부르며 경고합니다. 젊을 때 몸에 좋던 식품도 필터가 낡은 60세 이후에는 심장 전기 신호를 어지럽히는 독성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여사님, 고구마 한 개에는 칼륨이 500mg 넘게 들어있고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사라져 칼륨 흡수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콩팥이 여분의 칼륨을 밀어내기 전에 이미 혈액으로 모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사님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그게 절 이렇게 만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여사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여사님이 몸이 보내던 작은 신호를 아직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손저림은 그냥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했고 가슴 답답함은 스트레스라고 넘겼으며 아침 피로는 단순한 노화라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호는 콩팥이 이미 한계까지 도달했다는 마지막 SOS였습니다. 저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있는 김정숙 여사님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실수는 여사님만 한 것이 아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이 똑같은 함정에 빠져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식이라는 믿음이 콩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이제 김정숙 여사님 사례처럼 우리 식탁에 매일 등장하는 뿌리채소 중 어떤 것들이 하룻밤 만에 콩팥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치명적인 7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 가장 자주 오르지만
60세 이후라면 특히 조심해야 할 뿌리 채소 7가지 중 첫 번째 그룹 가장 위험한 톱3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노화된 콩팥이 가장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고칼륨 식품이며 단 한 끼만으로도 혈중 칼륨을 위험 수치로 밀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치명적입니다. 첫 번째는 구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젊을 때는 훌륭한 건강식이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정반대가 됩니다. 구웠을 때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 농도가 농축되어 고구마 한 개에 5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갑니다. 유럽 임상영양학회는 이를 두고 노년층에게는 소리 없는 칼륨 압박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저녁에 간식처럼 고구마를 드시는 순간 수면 중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껍질째 삶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칼륨뿐 아니라 콩팥이 처리하기 힘든 인 성분도 높습니다. 특히 껍질 가까이에 칼륨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삶으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갈 통로가 없어 그대로 체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신장재단 NKP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서 감자 껍질째 조리는 칼륨 독성 위험을 급증시킨다고 발표하며 섭취량 제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노화된 필터는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당근 비트 주스입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경우 극도로 위험합니다. 주스 형태는 섬유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칼륨 흡수 속도가 일반 식품보다 3에서 4배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액 속 칼륨이 급상승하면 심장 전기 신호가 흔들리며 두근거림, 숨, 참김, 어지러움이 순식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신장연맹 IFS는 노년층의 아침 뿌리채소 주스는 심장 부정맥 촉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마신 한 잔이 사실은 심장을 압박하는 칼륨 농축액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건강식의 이미지가 강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무 의심 없이 드시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필터가 다른 60대 이후에는 몸에 좋은 음식이 위험한 음식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콩팥은 조용히 무너지고 칼륨은 소리 없이 쌓이며 심장은 예고 없이 리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 톱 3 이후 남은 4가지 뿌리 채소들이 왜 더 은밀하고 무서운 방식으로 콩팥을 압박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조리 과정에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지 이어서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탑 3을 넘어 많은 분들이 별 의심 없이 드시는 나머지 4가지 뿌리 채소가 왜 노화된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단순히 칼륨만 높은 것이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란입니다. 가을철 별미로 사랑받지만 토란에는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수산염이 풍부합니다. 수산염은 콩팥 안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고 이 결석은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응급실로 직행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토란 삶은 물을 국찌개에 그대로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이 물에는 칼륨과 수산염이 고농도로 녹아있어 일본 신장학회에서도 토란 삶은 물 재사용은 고령층 콩팥에 직접적 독성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영은입니다. 아삭하고 혈액순환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영은은 칼륨과 인 함량이 모두 높아 콩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영은을 간장에 졸여 먹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간장의 나트륨은 콩팥의 칼륨 배출 기능을 방해하고 짠맛을 중화하려고 영은을 더 오래 졸이면서 칼륨이 식품 내부에 농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결국 콩팥은 나트륨과 칼륨을 동시에 조절하느라 과부에 빠지고 혈중 칼륨은 천천히 그러나 위험하게 상승해 심장 리듬을 흔듭니다. 세 번째는 우엉입니다. 장에 좋다고 믿으며 우엉차를 달여 물처럼 마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엉은 질소 노폐물 생성을 증가시키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크게 늘립니다.
게다가 우엉을 끓이면 안에 있던 칼륨이 100% 가까이 물에 용출됩니다. 결국 우엉차는 몸에 좋은 건강차가 아니라 칼륨 농축액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 신장연구소에서는 노년층의 우엉차 상시 섭취는 고칼륨 혈증 진행 속도를 가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고마산여입니다.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것이 위 건강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껍질째 갈아 주스로 드십니다. 하지만 많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고 껍질 근처에 칼륨이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의 점액질 성분인 뮤신이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데 단백질은 콩팥에 큰 부담을 주는 성분입니다. 즉 고칼륨 플러스 고단백질 부담이 한 번에 쏟아져 들어가 콩팥 필터에 이중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생마가 알레르기 반응까지 유발해 인후 부종이나 구토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섭취한 4가지 뿌리채소, 이 식품들은 사실 콩팥이 약해진 60대 이후에 가장 위험한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우리가 조리 과정에서 저지르는 아주 작은 실수들이 칼륨 독성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조리 습관 중 어떤 행동이 콩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실수가 심장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뿌리 채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조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작은 실수들 때문입니다. 이 실수들은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칼륨을 더 농축시키고 콩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분들에게 치명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통째로 삶기입니다. 감자, 고구마, 영은을 통째로 삶으면 칼륨이 빠져나갈 통로가 없어 내부에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독일 신장연구센터는 통째 조리는 고령자의 칼륨 부담을 4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매일 밥상에 올립니다. 두 번째 실수는 껍질째 조리하기입니다. 껍질 아래는 칼륨인 수산염 등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성분이 집중된 구역입니다. 껍질째 찌거나 오븐에 굽는 순간 이 고농도 미네랄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껍질에 영양이 많다는 옛 믿음이 오히려 콩팥을 배신하는 결과가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삶은 물을 다시 사용하기입니다. 이것은 노년층 식탁에서 거의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위험 습관입니다. 토란 삶은 물로 국을 끓이고 감자 삶은 물을 버리기 아까워 찌개에 넣고 우엉 끓인 물을 건강차라고 마시는 행동. 이 모두가 콩팥에게는 독성 폭탄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양 조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식습관이지만 60세 이후 콩팥은 예전처럼 하루 몰아서 들어오는 미네랄을 처리할 힘이 없습니다. 아침에 고구마 하나, 점심에 연근조림, 저녁에 감자국 한 그릇을 드시고도 별로 많이 먹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콩팥은 그 모든 칼륨을 하루 안에 처리해야 하고 그 순간 필터는 조용히 과부하로 무너집니다. 결국 이 작은 실수들이 매일 반복되며 어느 순간 심장은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철렁 내려앉는 느낌, 이유 없는 불안감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두가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뿌리 채소를 무조건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진료 경험으로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칼륨을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노년층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3단계 조리법 중 첫 번째 원칙을 공개하겠습니다. 뿌리 채소를 안전하게 먹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원칙은 두껍게 벗기고 아주 얇게 썰기몰입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 아래에 영양이 많다는 이유로 얇게 벗기거나 아예 껍질째 드시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습관이 콩팥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칼륨인 수산염 같은 고농도 미네랄은 대부분 껍질 바로 아래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얇게 벗기면 위험 성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신장학회 KDI 구던트는 실제로 노년층의 뿌리채소 섭취 시 껍질 부위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하며 일반 권장 두께보다
2배 이상 두껍게 제거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얇게 썰기. 이 과정이 칼륨을 줄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2mm에서 3mm로 얇게 썰면 채소 내부 단면이 넓어져 물과 닿는 면적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곧 칼륨이 물로 빠져나갈 도망칠 길을 열어주는 원리입니다. 영국 런던 신장센터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같은 감자라도 통째 삶았을 때보다 얇게 썰어 삶았을 때 칼륨 배출이 최대 48%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두껍게 벗기기, 토스, 얇게 썰기라는 아주 간단한 과정 하나만으로도 콩팥이 감당해야 할 칼륨의 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통째로 삶으면 문이 닫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고구마 하나 먹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조리 과정에서 칼륨을 줄일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두껍게 벗기고 얇게 써는 것만 제대로 해도 혈중 칼륨 상승 속도는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칼륨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두 번째 단계, 노년층에게 특히 효과적인 미지근한 물에 1에서 2시간 담가두기 원칙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륨을 줄이는 두 번째 단계는 너무 단순해서 많은 분들이 무시하지만 실제로는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과정, 바로 미지근한 물에 1-2시간 담가두기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뿌리 채소를 한번 씻고 바로 조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칼륨은 거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칼륨은 수용성 미네랄이기 때문에 물과 접촉하는 시간이 충분해야만 천천히 외부로 확산됩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 NKP은 이 과정을 노년층의 식단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터링 단계라고 강조하며 최소 1시간 이상 담가둘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칼륨 확산 속도가 크게 증가해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많은 칼륨이 배출됩니다. 실제로 독일 함부르크 영양의학연구소는 30도씨 내외의 미지근한 물에 감자를 90분간 담갔을 때 칼륨이 평균 32%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물 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칼륨이 빠져나오면 물이 약간 탁해지는데 이 탁한 물은 이미 칼륨으로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배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3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2회에서 3회 물을 갈아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칼륨이 담긴 물 속에 채소를 계속 두면 마치 지하철에서 문이 열려 있어도 사람들이 내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칼륨이 빠져나갈 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소 30분이라도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또는 60세 이상 고칼륨 위험군에게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1에서 2시간입니다. 실제 환자 중 한 분은 감자와 고구마를 이 방식으로 전처리한 후 단 2주 만에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정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콩팥이 버틸 시간을 벌어주는 생명 연장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칼륨을 극적으로 줄이는 마지막 과정이자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빼먹는 치명적인 실수의 반대 원칙, 끓는 물에 데치고 그 물은 반드시 버리는 단계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륨을 줄이는 세 번째 단계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빼먹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칼륨 제거 효과가 가장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핵심 단계, 바로 끓는 물에 한번 데친 뒤 그 물을 절대 재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착각을 합니다. 삶은 물에는 영양이 우러나오니까 몸에 좋겠지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뿌리 채소를 끓는 물에 넣는 순간 내부에 있던 칼륨이 빠르게 물로 확산되며 물속 농도는 몇 분 만에 급격히 높아집니다.
일본 도쿄 신장내과 연구팀은 감자를 5분 데쳤을 때 칼륨이 물로 최대 5로 14%까지 빠져나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데친 물은 칼륨인수산염이 가장 고농도로 녹아있는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위험한 물로 국을 끓이고 찌개를 만들고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마시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 환자들이 반복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단호하게 말합니다. 데친 물은 영양수가 아닙니다.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독성 미네랄을 모아둔 폐수와 같습니다. 데친 뒤에는 반드시 물을 완전히 버리고 흐르는 찬물에 한 번 더 헹궈주면 칼륨 제거 효과는 더욱 높아집니다. 영국 브리스톨 임상영양센터에서는 데치고 헹구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칼륨 감소율이 최대 60%까지 상승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이 한 단계만 제대로 해도 뿌리채소 섭취가 심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리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따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어버리면 콩팥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콩팥은 몰아서 일하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올바른 조리법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한 끼에 먹는 양을 주먹 크기로 제한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콩팥이 약한 분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2가지 기적의 채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조리법을 올바르게 따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지막 핵심 원칙, 바로 한 끼에 먹는 양을 내 주먹 크기로 제한하는 규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적당히 먹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고구마 하나, 점심에 영은조림, 저녁에 감자국까지 더해지면서 칼륨이 하루 동안 몰아서 콩팥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문제는 콩팥이 이런 몰아치기 방식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콩팥은 24시간 일정한 속도로 역과를 해야 안정적으로 기능하는데 특정 시간대에 칼륨이 집중되면 역과 통로가 순간적으로 마비되며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은 이를 두고 노년층의 식사 패턴 중 가장 위험한 형태는 칼륨의 일시적 집중 섭취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음식도 양을 넘기면 독이 됩니다. 콩팥은 한꺼번에 몰아주는 일을 가장 싫어합니다. 한 끼 분량을 주먹 크기로 제한하면 콩팥은 부담을 나누어 처리할 수 있고 칼륨 급상승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에 안 먹는 방식도 금물입니다. 콩팥은 하루 종일 균등하게 일해야 안정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년층이 매일 먹어도 안전한 콩팥 친화적 채소는 무엇일까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며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채소는 단 2가지, 양파와 무입니다. 첫 번째, 양파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 콩팥의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 드문 뿌리채소입니다. 여기에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한겸 성분이 풍부해 콩팥의 미세 혈관 손상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하며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영국 퀸메리 의학연구소는 실제로 양파 섭취가 고령층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볶아도 초절임으로 만들어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무입니다. 무는 땅속에서 자라지만 다른 위험 뿌리채소들과 달리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미네랄 밀도가 낮아 콩팥이 처리해야 할 무기질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해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고 그 결과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질소 노폐물량이 줄어듭니다. 일본 교토신장센터는 물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 환자들의 혈액 수치가 안정되는 경향을 반복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단, 물을 조리할 때 한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짜게 먹지 않기. 나트륨이 늘어나면 콩팥의 칼륨 배출 능력이 즉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 채소는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실제로 추천해온 재료이고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안심 채소입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실천했던 김정숙 여사님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단 3주 만에 일어난 극적인 개선 사례를 이어서 공개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님은 제게 찾아왔던 그날, 제가 뭘 잘못 먹었나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3단계 조리법과 섭취량 조절, 그리고 양파무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기 시작한 뒤 단 3주, 그녀의 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4까지 치솟았던 칼륨 수치는 4.8로 떨어져 안전 범위에 안착했고, 아침마다 괴롭히던 손저림은 사라졌으며,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새로운 치료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뿌리 채소를 얇게 썰고 물에 담그고 데치고 양을 줄이는 것, 이 단순한 변화들이 그녀의 콩팥에 숨을 돌릴 시간을 주었고 심장이 원래 리듬을 되찾을 여유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에서도 식습관 교정만으로 고칼륨 위험군의 70%가 수치 안정 효과를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사님은 밝은 표정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이 다시 제 것이 된 느낌이에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콩팥은 말이 없지만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부담을 줄여주면 즉시 안정되고 독성을 피하면 바로 회복의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여사님의 사례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혹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원칙들이 왜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은 단순한 식습관 조언이 아닙니다. 노화된 콩팥을 지키고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 위험을 막는 생명 방어 전략입니다. 우리는 7가지 뿌리 채소가 왜 노년층에게 위험한지, 어떤 조리 실수가 칼륨을 독으로 바꾸는지, 그리고 단 몇 가지 변화만으로도 콩팥과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한 작은 오해의 결과로 무너집니다. 반대로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콩팥은 말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언어를 이해하고 조금만 배려하면 콩팥은 즉시 반응합니다. 칼륨을 줄여주면 심장은 안정되고 몸은 가벼워지며 숨은 다시 깊어지고 삶의 리듬이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오늘 들은 경고와 원칙을 여러분 혼자만 알고 끝내지 마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부모님 혹은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변의 60세 이상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콩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 작은 선언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바꾸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노후 건강 누림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콩팥과 심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이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진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안전장치입니다. 저는 덕터 김약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